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매 전략은 6개의 진입 조건이 모두 일치하여야 진입이 가능하며 특정 시간대에서 확률이 더 좋았던 매매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기법을 설명하면서 매매의 진입을 피해야 할 곳과 진입 후 손절되기 전 특정 신호가 발생 시 탈출해야 하는 자리 등 매매 전략에 대한 팁과 대응 방법 등을 추가로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S트레이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법은 스퀴즈를 이용한 매매 전략입니다. 보통 스퀴즈는 볼린저 밴드로 많이 이용하는데 오늘 준비한 매매 전략은 볼린저 밴드와 켈트너 채널을 조합하여 스퀴즈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재 트레이딩뷰에서 즐겨찾기 수가 1위인 스퀴즈 보조지표를 이용해 볼 것입니다. 해당 보조지표를 다른 보조지표들과 조합하여 지표에 대한 단점을 일부 보완하였으며 오늘 보시는 매매 전략은 모든 시간대에서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가장 잘 맞았던 15분 캔들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100개 백테스트를 준비한 코인은 비트코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시간은 15분 캔들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해당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주식, 암호화폐, 바이너리, 외환 등 모든 시장 참여자가 있는 차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전략의 지표 설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법에 사용할 지표는 총 4개이며 오늘도 트레이딩뷰를 사용해 전략을 테스트하겠습니다. 트레이딩뷰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으니 트레이딩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용할 메인 보조지표는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입니다. 해당 지표를 켜시면 기본 설정은 색들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색은 원하시는 대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색만 잘 보이게 수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할 보조지표는 MACD 리더입니다. 해당 지표는 MACD보다 선행하게끔 커스텀된 지표이며 사진과 같이 지표에 MACD 라인을 추가하여 두 라인의 크로스를 매매에 이용합니다. 세 번째로 사용할 보조지표는 KDJ 인디케이터입니다. 이 지표는 스퀴즈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잡기 위해 추가되었으며 사진과 같이 보조지표를 수정합니다. 네 번째로 사용할 보조지표는 울프팩과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는 보조지표입니다. 이 보조지표도 스퀴즈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잡는 보조지표로 활용될 것이며 사진과 같이 일부 옵션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지표 세팅은 끝났습니다. 이제 해당 지표를 가지고 진입 조건을 보겠습니다.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설명한 후 진입하지 않거나 진입 후 특정 패턴이 뜬다면 탈출해야 되는 곳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 진입 조건입니다. 첫 번째 진입 조건은 스퀴즈 지표의 히스토그램 바가 아래로 향한 상태로 마이너스 100 라인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 제로 라인에 히스토그램 바의 색이 빨간색에서 연한색으로 변경된 상태로 노란 스퀴즈가 표시되어 있으면 진입 조건입니다. 추가 설명드리자면 히스토그램이 마이너스 100 라인은 단 한 번만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진입 조건이 완성됩니다. 단 히스토그램이 한 번도 마이너스 100선 밖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로 스퀴즈 조건이 완성된다면 진입 조건이 아니니 진입하시면 안됩니다. 두 번째 진입 조건은 MACD 리더 보조지표에 빨간 리더선이 초록선보다 위에 있어야 롱 포지션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진입 조건은 울프팩 라인이 초록색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진입 조건은 KDJ 인디케이터가 초록색 롱 표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이 모두 완성된다면 모두 완성된 캔들의 종료 5초 전에 롱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전저점 꼬리에 두며 익절은 투입 자금의 50%는 1대1에서 익절하며 익절과 동시에 손절선은 처음 진입 라인으로 올리고 나머지 50%는 1대2 지점까지 추가로 올립니다. 손절선은 전저점의 꼬리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손절선의 전저점의 꼬리가 너무 길어서 2%가 넘는 손절선이 발생하는 경우 긴 꼬리를 제외한 전저점의 손절선을 잡을 수 있으며 또는 진입 캔들이 너무 커서 캔들 하나가 2% 정도 되는 캔들의 경우 그 하나의 캔들을 손절선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숏 포지션 진입 조건입니다. 스퀴즈 지표의 히스토그램 바가 위로 100 라인을 넘어갔으며 노란색 스퀴즈 표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초록색의 히스토그램 색이 어둡게 변하였고 MACD 리더선이 아래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였으며 울프팩 라인은 빨간색 라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KDJ 인디케이터의 표시도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다면 조건이 모두 완성된 캔들의 마감 시간 5초 전쯤 진입합니다. 손절선과 익절선은 롱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조금 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진입 캔들의 크기가 2%에 가까운 경우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캔들을 손절선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입이 불가능한 조건과 진입 후에 해당 패턴이 뜨면 빠져나와야 될 구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에서 보시면 하나의 스퀴즈 구간에 빨간색이 연해졌고 이 구간에서 손절을 이미 당한 구간입니다. 이렇게 손절을 당한 후에 또 신호가 발생하였고 이 상태에서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의 히스토그램 구간에는 한 번만 진입 가능합니다. 초록색 히스토그램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경우에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4개의 보조지표에서 잘못된 신호를 걸러내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매매 역시 반대 매매여서 반대 매매의 가장 큰 약점인 큰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경우인데 사진을 보시면 이 구간은 이미 큰 상승이 진행된 후에 서서히 추가로 상승했던 구간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모든 조건이 완성되었지만 스퀴즈 마크가 꺼져서 진입을 잘 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구간에서는 이 캔들에서 모든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때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익절이 가능한 구간에 대한 스퀴즈를 보시면 보통 이런 식으로 반대 히스토그램에 스퀴즈 표시가 뜹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상승 하락만 이어지는 경우 반대 히스토그램에 스퀴즈 마크가 없이 히스토그램이 종료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반대 히스토그램에 스퀴즈 마크가 뜨지 않은 상태로 색이 연해진다면 본전이나 본전 이상의 도달 시 탈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100번의 테스트 중에서 이러한 경우가 10번 이내로 발생되었으며 그중 7번 정도는 본전 이상의 탈출이 가능했습니다. 100개 테스트 중 탈출이 가능했던 부분은 무승부로 생각하고 무효 처리하였으며 손절된 부분은 모두 패로 기록하였습니다. 잠시 뒤 100개 팩 테스트 후 이 구간에 대한 회피할 만한 방법을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100번의 백 테스트를 할 시간입니다. 백 테스트가 종료되면 해당 기법에 대한 제 생각과 짧은 팁을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 테스트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기법으로 100개 테스트한 결과의 승률은 75%의 승률이 나왔으며 오늘 기법은 그동안 기법 중 가장 많이 1대2까지 도달했던 기법입니다. 1대2까지 도달한 횟수나 연승 연패 구간은 모두 더보기에 블로그에 기록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법에 대한 짧은 팁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5분봉에 대해서 많은 기법을 다뤘기 때문에 15분에서는 최소 손절이 1% 이내의 구간이 나온다면 1%까지 손절을 놓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 손절선을 더 늘리는지 의아하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5분봉에서 1% 손절은 너무 큰 손절이지만 15분봉은 너무 손절선이 짧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손실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00회 테스트 동안 기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75% 승률이 나왔지만 실제 매매 시에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면 더 좋은 승률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상승세와 하락세에 좋지 않은 구간을 피할 방법입니다. EMA 200선을 켜두고 큰 추세를 보면 됩니다. 반대 매매 기법은 보통 200선과 너무 멀어진다면 승리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올라가는 추세를 한번 익절하였다면 200선과 캔들이 너무 멀리 떨어진 상태로 매매 신호가 뜬다면 회피하거나 평소보다 소액만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0선과 캔들이 멀리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반대 히스토그램에 스퀴즈가 뜨지 않은 것은 탈출하지 않아도 승률이 좋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매매를 하시면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더해 보완한다면 더 좋은 매매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매매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